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취득세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45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요, 취득세법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죠. 이러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라 하고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 돈의 가치지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형태가 있는 유형과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스스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방세는,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로서 과세 주체는 특별시, 광역시도가 됩니다. 특별시세이면서 광역시세이면서 도세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보통세에 들어갑니다. 보통세.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이다. 또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서, 즉 어떤 거래 단계별마다 과세한다 이 말이죠.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갑이 사고, 또 갑이 팔고 을이 사고, 을이 팔고 병이 사게 되면 거래가 있을 때마다 과세한다. 즉 거래 단계별마다 과세하는 유통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통세. 그리고 취득 행위라고 하는 법률 행위를 할 때마다 과세하기 때문에 행위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 물건 금액이 크면, 생각해 보세요. 상가를 1억에 사는 사람과 100억에 사는 사람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취득 물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취득세 부담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는 응능과세다. 응능과세.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능력, 어빌리티. 다시 합니다. 지방세는 취득세는 지방세이다. 과세 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이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해서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이다. 취득세는 거래 단계별마다 과세하는 유통세이며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행위세라는 말을 쓴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의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용어는 20가지가 있습니다. 뭐 암기할 건 없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이 취득이라는 두 글자는 어떻게 될까? 취득이라는 두 글자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매매, 팔고 사는 거지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교환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바꾸는 거지요. 교환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내 토지하고 네 건물하고 서로 바꾸자, 교환이지요. 또 부모가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도 취득입니다. 증여받는 것도 취득이지요. 이때 상속과 증여는 공짜, 무상이니까 이건 무상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승계라고 하는 건 권리를 이어받는 건데 대가성이 없었다. 무상승계 취득이 상속과 증여가 되겠습니다.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것은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어느 법인에다가 출자하는 겁니다. 현물 출자라는 것은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이
현물 줄자입니다. 건축. 건축법에 말하는 건축은 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는데요.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수. 여기서 말하는 개수는 이제 대수선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대수선. 공유수면 매립. 바닷가라든가 하천을 매립하거나 간척에 의해서 토지가 조성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에 의해서 토지가 조성되는 것은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취득인데요. 이러한 취득은 유상이 되었던 무상이 되었던 원시취득이 되었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거기 나왔죠? 원시취득이라는 것은요,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계승받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취득이 원시취득입니다. 그리고 승계취득은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계승받는 것이 승계취득인데, 여기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도 있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이라는 것은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 원시 취득이 되었던 승계 취득이 되었던 유상이 되었던 무상이 되었던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취득의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죠. 이따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토지와 건축물. 이걸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란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 이런 거 배웁니다. 부동산 등기와 지적을 배우는데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28개 땅 이름이 있습니다. 지목 28개 지목이 있어요. 여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28개 지목이 있어요. 토지 이름이. 그건 여러분 지적법에서 배우시는데, 지적 공부 등에 등록되는 토지와, 그러니까 지적 공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 등록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게 바로 지방세법의 토지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또 지하 공간에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여러분 거기 레저시설이라고 나오죠? 레저시설. 여러분 레저시설은, 레저라고 하는 건 여가를 즐기는 겁니다. 풀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 전망대, 야구장, 축구장인 오게스탠드, 뭐 이런 것들이 레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장시설, 도크 및 접안시설. 여러분 배가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시설이 바로 도크라고 하지요. 도크 및 접안시설. 배가 입항하거나 출항하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도선사라고 하지요. 도선사. 그리고 도관시설. 지하에 그 파묻은 거 있죠. 수도관, 전기관, 가스관, 이런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여기서 에너지 공급시설은 주유소, 그리고 가스 충전소, 이런 것들이 에너지 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건축물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상당히 광범위하지요. 다섯 번째, 건축이란 건축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여러분 부동산 공법에서 건축법에서 건축을 배우는데요. 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합니다. 3층 건물에다가 4층, 5층을 올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합니다. 증축.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개축.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돼 가지고 그 위에다가 동일하게 건물을 짓는 것을 재축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동일 지번상에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를 우리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넘기셔서 46쪽에 6번째 개수가 나오는데요.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을 말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을 개수라고 한다. 또 7번 차량이란 원동기 장치를 한 모든 차량. 피견인차 역할을 하지요. 여기서 궤도라고 하는 것은 철도 차량을 말합니다. 궤도란 철도 차량을 말한다. 승객 및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가 차량이 되겠습니다. 8번째 기계 장비란 대한민국의 모든 기계를 다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방세법에서 기계 장비란 3가지입니다. 건설공사용, 화물 하용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공사용, 건설공사용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중기, 그죠? 타워 크레인, 지게차, 이런 것들도 기계 장비가 되겠습니다. 화물 하용용입니다. 화물 하용용, 또 광업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땅 파는 거 있죠. 굴삭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해서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 말하는 항공기는 유인 항공기를 말합니다. 유인 항공기. 사람이 탑승해서 직접 조정한 항공기, 유인 항공기가 되겠는데요. 거기 비행기 나와 있고요. 여러분, 비행선이라는 건 뭘까요? 비행선. 비행선이라는 것은 공기보다 더 가벼운 열기구를 이용해서 띄우는 게 바로 비행선이 되겠고요. 활공기라고 하는 것은 행글라이더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전익 항공기는 헬리콥터 같은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10번 선박이라는 것은 기선. 기선이라고 하는 건 동력을 이용하는 배. 바람을 이용하는 배는 범선이 되겠죠. 사람이 노를 젓는 배는 전마선 또는 부선이라고 합니다. 부선. 기선, 범선, 부선.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이것이 선박이 되겠고요. 11번 임목이라는 게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임목이란 지상에 있는 과수, 임목과 중목을 말한다.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목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수목의 집단. 임목이란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강업권이란 광업법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강업권이 되겠습니다. 어업권이란 수산업법이라든가 내수면 어업법에서 일정한 수면에서 고기를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어업권이 되겠습니다. 골프회원권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승마회원권은 역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승마회원권이 되겠습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이거는 관광진흥법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휴양시설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휴양이라든가 피서라든가, 그렇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은 역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원제로 종합체육시설업의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합니다. 18번 요트 회원권입니다. 요트 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요트 회원권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별표샷에요. 중과기준세율이 나옵니다. 자, 이 용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이란 거기 나왔죠. 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를 적용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그냥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을 말합니다. 2%. 그런데 법조문에는 2%라고 나오지 않고 1000분의 20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가감이란 뜻이 뭐죠? 더하고 빼는 것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세율 1000분의 20을 중과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율이다. 중과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율을 중과기준세율이라고 합니다. 20번 연부취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부라고 하는 것은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그러니까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서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2년 이상이니까 2년도 포함되겠죠. 만약에 제가 3천만 원의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3년에 걸쳐서 나눠내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바로 연부취득이 되겠습니다. 연부취득. 그러니까 연부취득이라는 것은 분할 지급 기간이 몇 년 이상인 것? 2년 이상에 걸쳐서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연부취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용어의 정의를 살펴봤는데요. 암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게 이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개설과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이제 47쪽에 보시니까 취득의 구분과 과세 대상이 나오는데요. 거기 여러분 필기하지 마시고 취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에는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어요. 취득에는 크게 사실상의 취득 그리고 간주 취득이 있어요. 간주 취득은 취득으로 의지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의 취득에는 크게 뭐가 있느냐? 승계 취득과 암기하는 거 아니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시험에 응용해서 나오지 암기하는 거 안 나옵니다. 원시 취득이 있습니다. 승계라고 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계승받는 것을 승계라고 하는데 여기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상승계 취득이 있고요. 그래서 유상승계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니까 거기 책 보시면 매매 같은 게 나오죠. 매매. 팔고 사는 것. 교환하는 것.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이 어느 법인한테 건물을 출자했다.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유상승계취득이 되겠고요. 상속과 정여와 기부는 무상승계취득이 되겠습니다.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만들어지는 취득이죠.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취득이 원시취득인데, 예를 들어서 1번 토지입니다. 필기 생략합니다.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해서 토지가 조성되었다. 여러분,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건 뭐예요? 메꾸는 거죠. 간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닷가를 막아서 토지가 조성되는 것을 간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에 의해서 토지가 조성되는 것은 원시취득인데요. 이때 공유수면을 매립 간척에 의해서 농지를 조성하게 되면 얼마나 생산적인 겁니까? 이때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상 새롭게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고,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증축이라고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멸실돼 가지고 다시 짓는 것을 재축이라고 하고, 건물을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박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합니까? 건조라고 하지요. 이렇게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원시취득이 되겠고요. 네 번째,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라든가 항공기를 제조하고 조립한다. 만도 기계가 기계장비를 제조하고 조립했다면 이것도 원시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은 승계취득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조선이 선박을 만들었다. 원시취득이죠. 이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조선소가 만든 선박을 어느 회사가 그걸 돈 주고 샀다면 그때 승계취득일 때만 과세하는 것이, 원시취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강어권과 어업권을 출원에 의한 취득입니다.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는 권리가 강어권이고, 일정한 수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어업권인데, 이러한 강어권과 어업권을 출원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과세하느냐? 강어권, 어업권을 남에게 돈 주고 사는 승계취득일 때 과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법상 수요취득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인데요. 이거는 이제 민법 245조 규정이 나오는 건데요. 타인의 부동산을 오랜 기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아무 일 없이 내가 점유했어요. 부동산은 20년 동안, 동산은 10년 동안 점유하고 내가 사용했는데 누구로부터 어떤 법적인 제주치를 받지 않았죠. 그러면 취득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내가 20년 동안 사용했는데 누군가로부터 타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평온 공연했다는 거지요. 이때는 법적으로 취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민법상 점유 취득 시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시 취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은 승계 취득, 의제 취득인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증가되었어요. 사실상의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답과수원이 농지인데요. 거기다가 대지를 만들어야, 대가 되어야, 이런 거죠. 내가 농지가 있었습니다. 밭전자죠. 근데 이거를 집을 지으려면 집이 되면 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면 토지 가격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을 취득으로 의제한다. 간주 취득이죠. 건축물을 개수했습니다. 대수선으로 인해서 건축물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제합니다. 차량과 선박과 기계 장비가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선박을 보실까요? 화물 여객선이거든요. 이걸 개조해서 연안 여객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질이 변경되었죠. 연안 여객선을 개조해서
카페리오 유람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선박의 질이 변경되어서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 취득입니다. 이때 과점주주는 어느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합니다.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갖는데요. 이때 이건 상장 주식이 아니라 증권거래소에 등록이 안 된 비상장 법인의 주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상장 주식은 한 53만 개의 기업들이 법인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과점주주. 그런데 설립할 때부터 과점주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법인의 주식을 신압으로 야금야금 주식을 사가지고 어느 날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과점주주가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점주주가 되는 순간 이것도 취득으로 의제해서 과점주주도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이 간주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취득의 개요, 개설과 취득세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 20가지와 취득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취득에는 크게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 취득, 사실상의 취득에는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유상승계 취득, 상속과 증여와 기부는 무상승계 취득, 그리고 원시 취득, 최초로 이루어지는 취득이죠. 그러면 여러분 응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건물을 돈 주고 샀다. 유상승계 취득. 건물을 상속받았다. 무상승계 취득. 내가 건물을 새롭게 신축했다. 원시 취득. 건물을 개수했습니다. 대수선에서 가격이 증가되었습니다. 간주 취득입니다. 토지를 돈 주고 샀습니다. 유상승계 취득.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무상승계 취득.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하여 토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원시 취득.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증가되었습니다. 간주 취득. 이렇게 해서 오늘 취득의 구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